각종 비리 의혹으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원석학원이 최근 새 경주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경주대에서의 총장의 역할은 사실상 배 선장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난파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선장의 힘만이 아니라 모든 그 배에 탑승한 선원들의 힘이 함께 모였을 때 저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세로 학교 총장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그 지역의 이름을 쓴다는 것, 지역에 대한 긍지와 책임감까지 가져간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경주대학교가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행보는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7월 경주대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새 얼굴을 영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의 동해인 경주대학교 정진우 총장님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정진우 총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전혀 처음 뵙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뭔가 그 대학의 총장님이라고 하면 딱딱한 느낌이 들 것 같았는데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인자하시고 푸근하셨던 선생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예.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아, 어쩐지 제가 좀 보는 눈이 있었네요. 경주대에 오신 지는 8개월 정도 되신 거죠? 예, 딱 8개월 됐습니다. 네. 경주대에 이제 오기 전에 경주대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여기가 문화관광대학이 예전에 유명한 대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특성화대학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특히 지역명을 대학명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자부심,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이런 것과 연계지어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장으로 오시는 게 굉장히 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그것도 이제 대학 정상화라는 예. 또 무거운 임무를 맡으면서 오신 거잖아요. 결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 갈 때마다 전부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운명이겠거니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이런 역할도 해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명감 비슷한 걸 이렇게 스스로 새기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왠지 내 소명인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경주 와보니까 어떠세요? 대한민국 아니라 다른 어떤 세계 다른 나라들을 가더라도 네. 이 정도의 역사 문화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라남도 출신이시니까 경주를 자주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닌데, 예, 뭐 경주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스스로 따라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예. 총장님만 쏙 빠지셨어요? 예. 왜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런다는 게 별로 이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2병?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중2병 걸리셔서? 중2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책에 푹 빠져서 이 픽션, 이 소설에 너무 푹 빠져 있던 시기여서 그 세계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마 그걸
번잡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작년 네. 3월 달에 네. 막 벚꽃이 이렇게 맺어서 곧 피어나려고 하는 아, 그런 그때 시기였는데 경주 진짜 아름답죠. 예. 그때 갑자기 경주를 생각했어요. 오. 기억 속에서 경주를 소환해서 네. 그때 가지 못했던 수학여행을 혼자서 2박 3일 동안 혼자서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문화적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이제 어디를 가셨어요? 저는 삼릉 소나무 숲에 가서 정말 알 수 없는 향기 같은 걸 느꼈고요. 보통 경주면 부국사 먼저 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소나무 숲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묘한 그 느낌을 네. 그 삼릉숲에서 받았고 가장 큰 참 뭐라고 할까 충격이라 할까요? 네. 그래서 감실부처를 찾아갔을 때 그 통바위 거대한 통바위를 그 당시에 신라인이 그 감실부처를 조각했지 않았겠어요? 오직 망치와 정 하나만으로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절대자의 그 그리운 모습을 바위를 쪼아서 안에다 새겼다는 것, 통바위를 그것도 네. 전혀 다른 돌들을 움직이거나 혹은 가져다가 활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거대한 통바위 속을 쭉 쪼아 들어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절대자의 그 느낌을 부처의 상으로 표출해낸 것에 대해서 정말 멍할 정도였어요. 와. 좀 말씀을 나누면서 뭐 어떤 문학 대가의 산문집을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전율을 때때로 느끼기까지 했다는 경주의 아름다움을 듣고 나니까 또 밖에 나와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경주에 연고는 없으시지만 벌써부터 경주에 대한 이런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이 느껴져서 그냥 드는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경주대에 오실 때쯤에 예.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총장님께서는 워낙 그 사학개혁 전문가로서 유명하시지만 대학 경영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계세요? 저도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저보다도 더 다양한 경험, 또 대학의 행정 경험, 뭐 그리고 학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신 분들이 오셨으면은 참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할 역할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랫동안 사학의 모습이라든지 사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천작해 왔고 해결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왔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도 역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럼 여기 앉아서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 1월에 예. 경주대 정상화를 위해서 경주시와 함께 그 시민 토론회도 마련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때 많은 또 시민 여러분들이 모여주셨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방명록을 보니까 한 600여 분 넘게 정말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네요. 그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제일 궁금해했을지. 뭐 피상적으로만 경주대가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했는데 네. 솔직히 솔직해지는 게 그럼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우리가 성찰해야 될 문제, 잘못된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경주대는 왜 필요한가를 경주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찾아보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총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 좀 궁금한데요. 제가 처음에 그 발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경주에 경주대학교가 필요할까요? 인구 26만의 도시에 대학이 4개씩이나 존재하고 그런 곳에 왜 경주대학교는 굳이 필요할까요? 이걸 저희들은 경주대학교가 필요한 이유를 철저하게 말씀드렸듯이 경주시에서 찾고자 했고 경주시의 대학으로서 시민의 대학으로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역할로서의 경주대학교 이렇게 사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년고도 경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경주대학교의 사명으로 삼겠다. 그래서 경주대학교가 출발했던 첫 번째 부분 문화관광대학으로서의 특성화된 대학 이걸 통해서 경주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경주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네. 경주가 전라남도와 함께 노령 인구가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기초자치단체로는 제일 높은. 네. 65세 이상의 인구가 21%를 차지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재난, 안전, 뭐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학을 설계하고 재설계하고 경주에 필요한 역할들을 찾아냄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주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그 당시에는 좀 더 구체화되지 못하고 개념만 제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대학이 꿈꿔야 될 미래 이것을 담아내는 하나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예로 들어서 이러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했죠. 그 취임 초기에 예. 이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죠. 서라벌대와의 통합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는 과제입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그 당시에 학교 간의 통합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학교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했던 통합 논의가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받는 어떤 페널티나 현재 상황에 대한 타겟책으로서의 통합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통합된 대학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경주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간 혹은 재단 내부에서의 논의로 그치고 말았죠. 그런 아쉬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후 통합을 하게 된다면은 각자가 직업 전문인을 양성했던 역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주대학교는 경주대학교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닥에 깔고 이후에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사고 오는 그런 통합 논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서라벌대학교와 경주대학교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해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목소리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런데 반드시 통합은 필요합니다. 인사를 드릴 때 이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오랜 시간 보내셨잖아요. 교사 생활은 실제로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교사는 제가 그만두면서 나오면서 보니까 한 10년 조금 넘겠더라고요. 총 횟수는 뭐 14년 9개월 정도 했는데 사실은 아스팔트 교사 역할을 많이 해서 아스팔트 교사는 뭔가요? 아스팔트 교사는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사회 모습보다는 훨씬 더 이 모순이 더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이 학교 구조였거든요. 네, 거의 한 30여 년 전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잠시 학교를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과정, 그 밖에 나가 있는 과정을 저희들 세계에서는 아스팔트 교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꿈이 좀 어렸을 때부터 교사이셨나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꿈은 그럼 뭐였어요? 작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작가, 너무 어울립니다. 예. 오늘 그 총장님과 함께하면서 이거 태생의 문학 소년이신데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좀 문학 같은 걸 좋아하셨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푹 빠져서 네. 살았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도 그럼 뭐 국어 교사셨나요? 예, 제가 대학을 진학한 것도 사실은 글을 쓰기 위해서 진학을 했고 예. 여기 경주 출신인 우리 동리 선생님한테 네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야, 소설 수업을 들었어요. 이렇게 또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그런 국어 선생님이라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재밌었던 일화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뭐 요즘에는 많이 일반화됐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연구 수업이나 수업 개방을 하는 날 예. 다른 반 수업 참관을 하러 오셨던 학부모님들이 네. 우리 반 창가에서 매달려서 우리 반 수업을 볼 정도로 그 얘기 너무 궁금해요. 뭐 얼마나 멋지게 수업을 하셨을까요? 뭐 시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네. 집에서 애들은 보면 보통 공부해라 하면은 뭐 참고서 들고 노트 필기한 거 들고 앉아서 외우고 뭐 밑줄 치고 이런 건데 네. 수업이 이제 자기가 받은 감성을 가지고 자기 글을 써서 자기 느낌대로 발표하는 거 그것을 다른 학생들이 보완하고 이런 형태여서 때로는 그 느낌을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볼만했었던 모양이에요. 교사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근데 왜 그 교사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시고 사학개혁 전문가로, 사학개혁 운동가로 이렇게 나서셨는지. 글쎄, 어떤 사학개혁이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몸담았던 학교가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네. 출발이 그랬던 거고 사실은 제 스스로는 교육 정책 전문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임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회에서 울타리 바깥에 나가서 바라보는 어른들의 세계 이것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다가 학교 안에서 직접 제가 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맞지 않은 점들이 많았어요. 뭐 혹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거나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부당한 대우. 이게 뭐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이고 이 한 게 뭐 학교에서 그냥 해임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처음에 제가 그걸 당했으니까. 왜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뭐 햇병아리 교사인 제가 동조하고 그랬다는 게 이유였죠. 학교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예, 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눈에 가시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런 사학개혁 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신 거죠? 예, 교육운동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네.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게 그 이전에는 저는 법 같은 것은 조금 우습게 생각을 했었어요.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를 규제하고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의 권리를 명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이상주의자셨으니까요. 네, 굉장히 느긋하고 느슨했죠. 예. 감성이 앞서는 삶이었는데 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육법, 지금 이야기하는 사립학교법, 네. 그 다음에 뭐 시행령, 규칙 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이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 권리가 무엇이고 네.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일깨웠죠.
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뭐 시나 문학이 아니라 예, 이제 교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예. 예.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교육 운동에 이렇게 추진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비장한 각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그 운동을 하셨어요? 저는 뭐 속된 말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나 이런 개선점들을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제기했고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해서 나오면은 끊임없이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뭐 공립학교나 이런 데로 다시 가서도 역시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했고 스스로 제안했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동일하게 한 가지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 Wearing me down now, but I like it. Pushing and pulling me in, playing to my weakness. I'm divided. I admit you got a hold on me. 장소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예, 야, 경주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뭔가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교육 운동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해 오셨는데, 예.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을 하셨어요. 예. 교육 운동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좀 민망하죠. 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힘이고 또 그 근거를 만드는 게 법률적인 개정이나 제정이라고 생각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주장은 했는데 네. 그런 역할이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제 역할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근데 이제 원내대표까지 하셨잖아요. 예. 할 사람이 없었겠죠. 아유, 또 겸손하십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 했던 게 정책위원회 의장이었어요. 당. 교육 부분만 하신 게 아니네요. 예. 뭐 교육이 이제 다른 사회 제반 문제들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네네. 연계성이 제일 강한 것이고 네. 그래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숙이 좀 개입돼 있고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네. 그러다가 원내 대표 이렇게 네. 했죠. 많이 제 역할, 제 능력에 비해서는 많이 힘에 붙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마지막까지 역할을 뭐 미흡하지만은 해왔습니다. 제가 별명이 네. 국회에서 특위 전문위원이었어요. 특위 전문.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만 만들어지면은 예, 예. 거의 많은 특별위원회를 제가 어.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이 국정조사 특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메르스 그때는 그때였죠. 이 예. 중동에서 들어온 예, 거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호흡기 증후군, 예, 예. 메르스 특위, 그 다음에 뭐 여기 가까운 이 공공의료 관련해서 진주의료원 뭐 폐쇄되고 네. 그랬을 때 국정조사,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뭐 정치개혁 특위 뭐 이런 것들까지를 다 했었죠. 야, 그 만능은- 심지어는 예.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해결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었다니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쫑긋해지는 예. 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예. 엄중하다 보니까요. 그 메르스 사태를 직접 겪으셨고 또 진두지휘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또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다르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걱정을 이렇게 안겨드리고 있지만은 그때의 학습 효과가 지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메르스 특집기 끝나고 나면서 보고서를 낸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실현이 됐고 그게 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동에서 이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금 코로나19에 비해서 중국에서 유입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중국과의 왕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메르스의 몇 배 되는 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감염병이라는 게 흔히들 이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면 감염병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게 뭐 지나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움이라는 것은 확실하는 거니까. 근데 전쟁에서의 전선은 눈에 보여요. 적군과 아군이 딱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게 눈에 그렇죠.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후방이어서 후방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죠. 근데 감염병과의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전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전선에 위치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장 큰 이제 특징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감염병이 번지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안이죠. 네. 언제 어느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달라붙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메르스 때 이 얻은 교훈이 정보 공개예요.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조치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들을 극복해서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의학 기술이 저는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돕고 타다지 않고 이러는 게 일반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정부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 네.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경주대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경주대가 어떤 걸 가지고 좀 더 차별화를 갖고 가면 좋을까요? 제가 시민 토론회를 하면서 맨 첫 마디와 맨 마지막 마디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뭐였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천년 고도 경주에는 경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얘기가 없는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주라고 하는 도시에 왜 경주대학교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스스로에 대한 답이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1988년 개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간직해오고 안고 있는 것이 문화와 관광 관련 학과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조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만은 30년을 한결같이 문화와 관광 분야에 대한 학과들은 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 왔어요. 특히나 경주라고 하는 도시와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 분야는 너무 긴밀하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금방 이 연상이 이 연관이 지어져 버리기 네.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학교가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만 현재나 과거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미래화시킬 수 있느냐. 네. 예를 들면은 관광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의 관광의 트렌드와는 확연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유물 유적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상품화해내고 다른 것들과 결합시킴으로써 그 관광 상품의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여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트렌드 변화에 좀 적응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과 체제라든지 유사학과들을 적절하게 네. 트렌드에 맞게 배치함으로써
현대적으로 네. 또 미래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계열의 학과, 이 대학 단과대학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현대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학문들을 융합시켜내는 네. 것.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의 중심 학과들 중에 하나가 보건, 네. 간호학과라든지 소방방재라든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경주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시 통계를 보니까. 네. 그래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고, 그런데다가 재난 안전, 뭐 인근에 이 원자력 관련한 발전 시설들이랄지 방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지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일상의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늘 연구의 대상이고 불안을 극복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재난 안전과 보건까지를 결합한 제가 알기에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의료인 수로 따지면 우리는 더 많은 의료 인력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재를 네. 양성해내는 하나의 단과대학.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IT 관련한 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받는 시대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관광이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네. 만들어서 이것을 역시 이 지역에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전략적 단위로 네.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천년 고도를 천년 유지해 왔지만은 이 경주라고 하는 천년 고도는 앞으로도 천년간 유지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인 거고, 그 역할을 자청해서 경주대학교가 할 수 있다면은 경주대학교는 충분히 존재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네. 총장님의 이제 이런 계획들도 사실은 뭐 지역민들과 시가 힘을 합쳤을 때 완전히 실현화가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경주시 또는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학이 하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도 물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지만 네. 그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 대학이 지역의 자긍심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것, 이건 역시 저는 지역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중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네. 설사 자기 자녀가 이 대학에 적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늘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주시고 깨우쳐 주는 것, 지역사회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대학과 협력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고 미래를 대처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마는 관, 산업, 지역의 산업, 기업, 네. 학, 이 관산학의 협력 모델이 이후에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경주대학교의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을 정말 강하게 느꼈습니다. 예.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잘 정돈이 된 꽃길만을 걷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학교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험한 길을 자처해서 걷고 계신 총장님 뵙고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또 경주대학교가 작지만 더 강한 학교, 천년고도 경주에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We live in a scary place, bombs go off and fires rage, and we're tired, but we're not afraid.
경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명을 학교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경주대의 책임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부여한 책무이어서 저는 경주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학교, 이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We can stand up, together we fall, and together we rise.